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이 과연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 소스 코드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고 이제 보신다면은 이제 코딩에 조금 더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응용편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응용편에서는 이 다큐멘테이션을 좀 많이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문서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두이노 소스 안에서 과연 어떤 함수들이 쓰이게 되고 내가 여기다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불을 켜려면은 어떤 코드를 넣어야 돼? 그리고 이 모터 동작하려면은 어떻게 동작해야 되지라고 되게 막연하시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제 보는 것이 이 레퍼런스 다큐멘테이션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쳐보세요. 주소창에다가.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창이 이렇게 떠 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딱 그 들어가게 되시면은 아두이노 처음에 이제 받았던 창이 이제 뜨게 되실 텐데 그 중에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그 항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관련된 랭귀지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근데 좀 처음에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다 영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멀티 랭귀지를 이제 보시면은 더치, 그다음에 포르투갈어 이렇게 지금 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에 한국어도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이제 크롬을 많이 쓰는데 크롬은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번역하기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은 빈 페이지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하는 이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번역이 되는데 이 크롬에 있는 기능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좀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은 함수도 번역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함수는 그냥 함수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실질적으로 영어로 직접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두이노 사이트 자체적으로 이제 하길 권장을 드리고 이 주소창에다가 그 /en으로 되어 있어요. en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KO라고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소문자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 뒤쪽에 KO라고 치시면 이렇게 한글 사이트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을 이제 보시면 언어 참자라고 하고 그 아래에 함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아두이노 보드는 지금 나와 있는 함수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는 어떤 특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라고 그 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변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바이트, 뭐 캐릭터, 뭐 플로트, 인트, 롱, 워드 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코딩을 깊게 하신다면은 이런 변수들을 알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변수는 이제 변하는 수인데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그리고 구조는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곳에 바로 그 루프와 셋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아두이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나오는 곳이 바로 구조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이는 어떤 제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if, else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좀 떠들러 보시면은 if라는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if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if 조건은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 쓰며 조건이 true이면 따라오는 또는 문장 세트를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프로그래밍의 if와 else가 거의 한 50% 정도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 실행하세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정면으로 가세요. 이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코드에 지금은 if, else를 위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보시면 그 if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else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뭐 스위치 케이스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조금 더 이제 깊게 하시면은 이 문서 다큐멘테이션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문법, 신텍스라고 합니다. 신텍스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 건 문법 에러가 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상태 표시창에 메시지 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것도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 신텍스가 문법을 뜻해요. 문법이 뭐가 내가 잘못 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이 다큐멘테이션에는 그 설명과 그 문법과 거기에 대한 사용 예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그 문서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곳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예제까지 직접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행 코드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쓰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죠. 이게 변수를 왜 쓰냐면은 여기에 쓰였던 게 밑에도 쓰이고 그 밑에도 쓰이고 다른 곳에도 쓰이고 아예 문서가 넘어가는 그 다른 곳에도 쓰인다 라고 하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아니면은 문자를 가지고 이거를 넘기기보다는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걸 바로 객체라고 하거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건데 이 객체를 이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수가
뭐 처음에는 A가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F가 들어오든 뭐 B가 들어오든 이 변수만 넘기게 되면은 이 변수에 따라서 if else로 이제 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F다라고 하면은 F라는 수가 들어오면은 이 F에 해당하는 그 분기를 그 if문에다가 그 변수가 F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 이게 참이게 되면은 F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변수를 쓰는 방법은 이 다음에 나온 것과 같이 처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트인지 플로트인지 뭐 캐릭터인지 스트링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변수명을 이제 명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퀄을 통해서 뒤에 오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퀄은 수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시에서 int idx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idx가 0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수학처럼 이해를 하시면은 인덱스가 0이랑 왜 같지? 라고 이해를 하기가 좀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약간 또 달라요. 그래서 수학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고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편하십니다. IDX는 인덱스라고 하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IDX는 인덱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나오는 IDX는 인덱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수를 명명하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숫자는 앞에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나 아니면 언더바가 올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땐 글로벌 변수를 쓸 때는 언더바를 앞에다가 써요. 글로벌 변수는 이 프로그래밍 소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글로벌 변수라고 해요. 전역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좀 뒤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언더바라든지 언더바 이외의 특수 문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냥 영어로 그냥 처음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변수를 명명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네이크 방식이 있고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스네이크 방식은 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꼬불꼬불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스네이크 방식이고 캐물 방식은 캐물이 낙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캐물 케이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자가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데 낙타처럼 꾸불꾸불하게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익스히비션 인덱스라고 하면은 그 익스히비션의 그 처음에 이제 그 이자를 대문자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인덱스는 i는 뭐 대문자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카멜 케이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변수 명명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쓰는 언어가 이제 스프링하고 이제 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곳에서는 보통 이제 이 캐멀 케이스를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샵을 썼었을 때도 좀 그 캐멀 케이스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화가 좀 있어요. 문화가 있는 편이라 거기에 맞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 스케치 아두이노 키트에는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 캐멀 케이스로 적용을 좀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수의 명칭을 이제 명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역 변수라고 했잖아요. 전역 변수가 사실 그 별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이 셋업이랑 루프 그 바깥에다가 이 변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 소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역 변수의 어디에 명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수의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예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셋업과 루프 바깥에다가 쓰게 되시면은 아두이노 전체에다가 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스를 좀 읽어보면은 그 begin 9600 이거는 속도예요. 9600은 abc 이퀄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프린트 ln으로 abc를 찍으면 계속 이제 그 abc 제가 이제 ABC는 이퀄 0이라고 해놨잖아요. 0이 계속 찍히게 됩니다. 이 반대로 이제 그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킷 아까 전에 말했던 중괄호 있죠. 그 중괄호 안에 이제 그 명명을 하게 되면은 그 브레이킷 안에만 쓰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프를 통해서 ABC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역 변수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수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역 변수로 둘지 지역 변수로 둘지 그거는 이제 코딩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변수를 왜 나눠야 되냐면은 그럼 변수가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아까 이제 아두이노 그 다큐멘테이션에도 이제 보면은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캐릭터도 있고 뭐 인트도 있고 플롯도 있고 뭐 워드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하는데 왜 나누냐면은 컴퓨터는 우리가 변수를 뭘 쓰는지 이게 인덱스인지 ABC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문자열로 처리하는 방식과 숫자로 처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메모리 할당량도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트로 막 할당을 하거나
스트링으로 할당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바이트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숫자형의 경우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예시처럼 int abc equal 1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숫자형의 경우는 여기다 1을 더하게 되면 결과값이 11이 되게 되죠. 근데 문자형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내가 쳤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10에서 11로 늘어난 것처럼 1을 어디다가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자로 인식을 하게 돼서 헬로 월드 뒤에 1이 붙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변수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인트로 할지 스트링으로 할지 거기에 맞게끔 코딩을 하시면 돼요. 변수는 이것 때문에 나누게 되고, 상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에 그 숫자 수를 쓰죠. 항상 같은 수예요. 그래서 한 번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보시면은 뭐 누구의 그 기본적인 공격력들은 뭐고 방어력은 얼마고 뭐 스탯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그 설정이 되죠. 보통 이런 상수 영역에서 설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콘스트라든지 뭐 디파인이라든지 하는 함수를 아두이노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트나 그 샵 디파인을 통해서 아두이노의 상수를 할당을 하게 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쓰는 예시예요. 콘스트라는 걸 앞에 붙여두고 변수 타입을 붙이고 거기에 따른 그 변수 명칭을 명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숫자가 이 변수에 항상 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콘스트 인트 하고 그 변수 명칭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가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콘스트 인트 맥스넘 이꼴 1024라고 할당을 했는데 뒤에 다시 512로 할당을 하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 상수기 때문에 상수가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 상수를 왜 쓰냐면은 변수랑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프로그래밍 내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수여야 된다. 적어도 뭐 마린의 공격력이 뭐 6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검사의 공격력은 뭐 3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 영역에다가 할당을 하고 그렇게 코딩을 하게 됩니다. 또 아두이노에서는 샵 디파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근데 이 샵 디파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콘스트처럼 쓰게 되면은 에러가 나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신텍스 에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문법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상수를 쓰게 되는 그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맞게 이제 쓰시면은 상수를 잘 쓰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문 조건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if else. 이것이 참일 때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else가 오게 되면은 이게 아니면 이걸 실행하세요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if else를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거 하세요 아니면 이 조건을 통해서 이거면 또 이거를 하세요가 가능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if를 주고 나서 else를 코딩을 하죠. 근데 else는 아니면 하세요라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아니면 다 실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코딩을 할 때는 F, B, L, R 그 다음에 S를 쓰게 될 거예요. 포워드, 앞으로 전진, 후진, 그다음 왼쪽, 오른쪽, 정지 이렇게 쓰게 되는데 F이면은 전진을 하시고요, B를 누르면은 후진을 하시고요, 아니면 L이면은 왼쪽으로 가시고요, 아니면 R을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코딩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if 변수명이 F면은 앞으로 가세요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B이면은 그 B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L이면은 왼쪽으로 가세요, 그게 아니라 R이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를 분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나눌 때 if else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se if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코드 할 때 직접 타이핑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if else 다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분기문인데 스위치 케이스예요. 스위치 케이스는 스위치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캐릭터 형태로, 그러니까 문자열 형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케이스를 막 찾는 거예요. if else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이 아니라, 자, 스위치 케이스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는 그 레이블이 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다. 만약에 L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L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문장까지도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걸 활용해서 소스 코드를 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L이 들어오든 뭐 B가 들어오든 뭐 F가 들어오든 다 무조건 그 왼쪽 모터를 돌려야 된다고 하면은
이 스위치 케이스에서 그냥 쭉 돌리는 거예요. 이게 L, R, B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떨어뜨리는 거죠. 브레이크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를 쓰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폼은 반복할 때 많이 씁니다. 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쓰실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변수부터 시작해서 조건과 그 증가까지 이제 한 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반복해서 쓰게 되시면은 그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문법으로 이제 되게 돼요. 우리가 그냥 한글 쓰듯이 그냥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통해서 변수를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을 비교를 해서 이게 끝날 때까지, 이 조건이 이제 거짓이 될 때까지 이 아래에 있는 그 함수들을 증가를 시키면서 그 루프문을 돌게 됩니다. 포문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가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여요. 근데 이 변수 안에다가 또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응용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시리얼 통신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통신은 그 시리얼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비트씩 뭐 이렇게 떼어서 전송을 했던 거를 뭐 8비트로 이제 전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실 부분이, 저희는 9600의 속도로 통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begin으로 해서 9600의 속도로 코드를 세팅할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라고 하면은 이 시리얼에 그 들어오는 데이터를 모니터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상태값도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따가 그래서 대문자로 AT라고 하는 거를 한번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리얼.begin, 그래서 9600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짜게 되면 되십니다. 자, 소스 코드를 이렇게 짜시게 되면은 상태 모니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업로드 완료라고 됐고, 그 밑에 이제 상태 표시창이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런 것처럼 소스 코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